손흥민 경쟁자 돌발행동 이럴 수가. 갑자기 포지션 변경하자 토트넘 뒤집힌 이유. 토트넘 호스퍼의 주장 손흥민이 홀가분한 몸 상태에 만족하며 득점보다 팀을 먼저 생각했다. 토트넘이 26일 한국 시간 잉글랜드 본머스 바이탈리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본머스와의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 맞대결에서 제임스 매디슨과 데얀 쿨루셉스키의 연속 골에 힘입어 2에서 0 완승을 거뒀다. 개막 후 무패 행진을 달린 토트넘은 2승 1무로 선두권을 형성하며 산뜻한 출발을 보였다. 그 중심에는 누구보다 중요한 주장 손흥민의 역할이 컸다. 손흥민은 이날 왼쪽 공격수로 선발 출장했다. 손흥민은 풀타임 활약하면서 공격 포인트는 없었지만 공격 장면에서 매디슨과 함께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며 팀 공격을 이끌었다. 패스 성공률은 85%, 기회 창출을 무려 4회나 해냈고 드리블 성공 3회 중 2회 성공. 공격 지역에서의 패스가 5회. 특히 볼을 단 한 번도 뺏기지 않으며 볼 소유 상황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과시했다. 이번 승리로 손흥민은 주장으로 출전한 3경기 중 최근 2경기에서 활약하며 팀의 시즌 첫 연승에 일조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개막 직전 토트넘 역사상 최초의 비유럽 출신 주장으로 손흥민을 임명하며 새로운 시대의 출발을 알렸다. 토트넘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전 주장 위고 요리스로부터 완장을 넘겨받는다. 부주장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제임스 매디슨이라며 새 시즌 주장단을 발표하면서 손흥민이 구단 새 주장이 됐다고 알렸다. 토트넘이 공개한 주장 발표 당시 팀 미팅 영상에서 손흥민은 이 거대한 클럽의 주장이 된 건 큰 영광이자 큰 놀라움이다. 매우 자랑스러운 순간이기도 하다. 난 이미 여러분에게 경기장 안팎에서 모두가 주장처럼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라면서 새 시즌, 새로운 시작이다. 이 유니폼과 주장 완장을 위해 모든 걸 바치겠다. 고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이 말했듯 리더십은 손흥민한테만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공적인 순간을 많이 겪어본 경험 많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다. 면서 그렇기에 리더십은 주장뿐만 아니라 팀 내 가장 어린 선수들로부터도 나올 수 있다. 리더십은 행동이다. 훈련하는 방식, 설정한 예시, 경기에서 모두에게 자극을 주는 것까지 모두가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후 손흥민은 개인 SNS에도 나와 내 가족을 위한 정말 특별한 순간이다. 아름다운 클럽의 주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일생의 영광이다. 난 여러분 모두를 자랑스럽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다시 한번 소감을 밝혔다. 주장 데뷔전이었던 개막전에서는 다소 실망스러웠던 경기력이었다. 브렌트퍼드를 상대로 전반 중반엔 상대 역습을 저지하려다가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 선수를 넘어뜨렸고 비디오 판독을 통해 페널티킥을 내주고 실점하는 우여곡절도 겪었다. 슈팅 2개에 그치는 등 왼쪽 측면에 치우쳐 뛰다 보니 손흥민 특유의 활발한 몸놀림과 골 결정력이 살아나질 않았다. 하지만 지난 맨유전과 이번 본머스전에서는 특유의 날카로운 움직임과 더불어 동료들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센스까지 돋보이며 리더와 에이스의 무게를 이겨냈다. 특히 기존에 자주 보여줬던 속도를 기반으로 한 득점 대신 플레이메이킹을 주로 선보인 점은 손흥민이 향후 토트넘에서 더욱 오랜 기간 활약할 여지를 주기에 팬들도 더욱 반길 것으로 보인다. 손흥민은 경기 후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 영국판을 통해 난 골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 아직 시즌 초반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시즌을 치르면서 내 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서 난 통증 없이 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그리고 난 매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라며 완벽한 상태에서 뛰는 것의 소중함을 전했다. 지난 2022-23 시즌은 손흥민에게 아픔과 고통의 순간이었다. 직전 2021-2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하며 이어질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 막상 시즌이 시작하고 8경기 연속 무득점의 부진에 빠지며 혼란스러웠다.
일단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자릿수 연속 득점을 기록하며 시즌을 마친 손흥민은 종료 후 A매치 기간 중 자신이 스포츠 탈장을 시즌 내내 달고 있었고 시즌을 마친 뒤에야 수술을 하고 귀국했다고 밝혔다. 시즌 내내 아무런 불평 없이 뛰면서도 득점력이 떨어진 것에 대한 비판도 수용하며 경기를 치른 셈이다. 수술 이후 회복에 성공한 손흥민은 가벼운 몸 상태로 주장 완장까지 달며 팀을 이끌고 있다. 비록 득점이나 도움은 없지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장 완장을 단 뒤 득점포가 줄어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손흥민이 주장 완장에 얼마나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 팀을 잘 이끌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토트넘은 오는 30일 새벽 3시 45분 잉글랜드 런던 크레이븐 코티지에서 풀럼과 이번 시즌 카라바오컵 3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2. 정찬성, 정격 은퇴 심경, 코리안 좀비 사랑해줘서 감사, 더 바라는 건 욕심 같아. 코리안 좀비 정찬성, 36, 이 은퇴 후 처음으로 심경을 고백했다. 그동안 지지해준 팬들과 자신이 활약한 미국 종합격투기 단체 UFC에도 인사를 전했다. 정찬성은 27일 한국 시간 인스타그램에 모든 걸 이루진 못했지만 충분히 이룰 만큼 이뤘고 내 머리 상태에서 더 바라는 건 욕심 같아 멈추려고 한다. 며 내가 해온 것에 비해 과분한 사랑을 받은 것 같아 모두에게 감사하다. 이제 더 이상 평가받고 비교당하는 삶을 살지 않을 것 같아 홀가분하고 후련하고 또 무섭기도 하다. 뭘 할지 모르겠지만 뭘 해도 최선을 다하고 뭘 해도 진심으로 해보려고 한다. 고 적었다. UFC 패더급 랭킹 8위인 정찬성은 26일 싱가포르 인도어 스타디움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할로웨이 vs 코리안 좀비 대회 패더급 매치에서 전 챔피언이자 랭킹 1위 할로웨이에게 3라운드 23초 만에 KO 패했다. 순간적인 러쉬로 재미를 본 정찬성이었지만 할로웨이의 기량이 한 수 위였다. 특히 2라운드에는 할로웨이의 펀치에 정찬성이 쓰러지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좀비다운 모습을 보였다. 정찬성은 2라운드 할로웨이에게 아나콘다 초크를 걸렸지만 끝까지 버텨 다시금 경기를 이어갔다. 3라운드 초반 러쉬도 정찬성다웠다. 라운드 시작과 동시에 정찬성이 먼저 진흙탕 싸움을 걸었다. 둘은 쉴 새 없이 주먹을 뻗었고 결국 정찬성이 옥타곤 바닥에 쓰러지면서 경기는 그대로 끝났다. 할로웨이는 곧장 옥타곤을 뛰어넘어 승리의 기쁨을 나눈 후 정찬성을 위로했다. 경기 후 먼저 마이크를 쥔 할로웨이는 정찬성은 전설이라며 엄지를 세웠다. 레전드인 정찬성을 인정한 것이다. 또 한 번 벽을 마주한 정찬성은 끝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만하겠다. 울 줄 알았는데 눈물이 안 난다. 나는 챔피언이 목표인 사람이다. 할로웨이를 진심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후회 없이 준비했다. 나는 3등, 4등, 5등 하려고 격투기를 하는 게 아니다.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데 톱랭커를 이기지 못하는 건 그만할 때가 된 것 같다. 고 은퇴 이유를 밝혔다. 정찬성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다. 인터뷰 후 오픈 핑거 글러브를 벗고 바닥에 내려놓은 그는 옥타곤 바닥에 한참 동안 얼굴을 묻고 있었다. 이후 에디 차코치 등 세컨들과 진한 포옹 후 옥타곤을 내려갔다. 정찬성은 팬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으며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성치 않은 상태에도 밝은 표정을 띤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정찬성은 그동안 코리안 좀비를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UFC에서 싸우는 동안 정말 행복했다. UFC와 션 셜비, 매치메이커, 데이나 화이트, 회장, 이런 인생을 살게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나의 마지막 싸움 상대가 되어준 할로웨이 영광이었다. 언젠가 또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자, 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3. 안세영, 2016 리우 금마린을 잡아라. 1200 잡고 결승행. 한국인 첫 단식 월드 챔피언 눈앞. BWF 세계선수권. 이제 1승 남았다. 한국 배드민턴 사상 남녀 통틀어 첫 세계선수권대회 단식 챔피언 탄생이 눈앞에 다가왔다. 세계 랭킹 1위인 셔틀콕 천재 안세영, 20일 삼성생명, 26일 현지 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의 로열 아레나에서 계속된 2023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 챔피언십 여자 단식 4강전에서 3위 중국의 천이페이 25를 2에서 0, 21에서 19, 21에서 15으로 누르고 결승에 안착한 것이다. 58분 동안의 접전이었으나 빈틈없는 철벽 수비에 간간히 기습 스매시 공격을 펼친 안세영 앞에서 천이페이는 상대가 되지 못했다. 안세영은 이로써 천이페이와의 상대 전적에서 6승 10패를 기록하게 됐다. 올해는 5승 2패로 안세영이 우위를 보이고 있다. 안세영의 세계선수권대회 결승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며 2016 리우올림픽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인 카롤리나 마린, 30 스페인과 금메달을 다투게 됐다. 세계 6위인 마린은 이날 4강전에서 2위 야마구치 아카네, 26 일본을 2에서 0, 23에서 21, 21에서 13으로 물리치며 올림픽 챔피언의 저력을 보여줬다. 안세영은 마린과 올해 2번 만나 모두 승리해 금메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마스터스 결승에서 2에서 1, 18에서 21, 21에서 18, 21에서 13, 6월 태국 오픈 4강전에서 2에서 0, 21에서 16, 21에서 12으로 각각 안세영이 승리했다. 상대 전적에서도 안세영이 5승 4패로 우위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마린은 세계선수권에서도 3차례 여자 단식 금메달 2014, 2015, 2018을 차지한 강호다. 지난 1977년 스웨덴 말메에서 시작돼 올해로 28회째를 맞은 세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한국 선수가 남녀 단식 챔피언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다. 안세영은 앞선 8강전에서도 전 세계 1위 오쿠하라 노조미 28 일본 한테 2에서 1, 16에서 21, 21에서 10, 21에서 11로 역전승을 거두는 등 절정의 기량을 뽐냈다. 안세영은 지난해 도쿄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4강전에서 야마구치 아카네한테 0에서 2, 19에서 21, 12에서 21로 져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한국은 이번 세계대회 남자 복식과 혼합 복식에서도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게 됐다.